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세력 형님들은 결국에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18,340원의 고점을 만들어내고 종가는 17,770원으로 오전장에 이제 들어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밀리는 부분도 별로 없이 끝까지 가격대를 지켜내주면서 이 세력의 중간 가격인 17,000원대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버텨내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세력 형님들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위로 15,000원대만 올라가면 이제 경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첨예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고 공부를,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더니 세력 형님들이 걱정 마, 그냥 올려줄게,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이 18,340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경고가 확실시 됐는데, 이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빠지는 형색이 좀 많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경고가 들어오고 나서 경고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시켜버리면서 거래 정지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방해해 볼 때 이 방향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은 지금 기존에 경고를 먹었던 이 자리에서부터 4일 동안 조정을 주던 이 자리에는 유지선도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시켜줬고, 이 조정폭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경고가 들어갔을 때 이 두 번째 연속 경고가 들어간 종목은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경고를 처음에 한번 맞아주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을 엄청나게 대한광통신부터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경고를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먹고 조정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유지선이 받닿아 있는 구간, 가까워 있는 구간에서 경고를 먹고 그리고 빠져가지고 역전 밴드까지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한광통신의 세력 형님들은 그래도 유지선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게 유상증자 할인 효과를 보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 경고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정지까지 가버리는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이 대한광통신 세력 형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경고에 들어가면 빠진다라는 건 우리가 경고 매매법을 가지고 해가지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정지까지 가버리는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탄력이 그렇게 정지까지 가는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대한광통신에 오늘 이렇게 25%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경고 세력 형님들의 의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이 마당에 중요한 건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력 형님들께서 그냥 올려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올려주면 모르겠지만, 경고가 들어갔으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폼처럼 할인율을 적용하듯이 유지선까지 밀릴 걸 예상하고 미리 들어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한다면 우리는 이 세력 형님들을 낱낱이 파헤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가격대를 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세력 형님들의 공부까지 해본다면 대한광통신 또 다음 주 흐름에서 걱정될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결국에 또 한 번 정지까지 가버리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면, 첫 번째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왔었죠. 경고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세력은 결국에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유상증자 할인율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 대한광통신이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유지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보유하는 관점이고, 이 유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깨지더라도 3일 안에 회복해주면 되는데, 이 3일이라는 기간에 엄청난 변동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유지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갔지만 전쟁 때문에 그 다음날 하한가까지 한 번 갔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 유지선을 한 번도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밀릴 거라면 우리 관리는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차라리 오히려 아래쪽에서 다시 매수하는 포인트도 잡아야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본다면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한 종목이라면 유지선을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깨지는 순간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직감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력 형님들은 이 경고가 들어갔으니 하방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더라도 이 유지선은 절대로 깨지 않겠다는 이 의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하면 20% 정도 할인돼서 가격을 받듯이 대한광통신이 조정이 20%를 준다 하더라도 유지선은 깨지 않는 그런 유상증자 할인 효과를 거의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유지선을 유지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 대한광통신이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빠지지 않고 지금 시간의 구간에서도 지금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특별하게 강한 모습인데, 여기서 정지까지 가는 케이스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지로 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바로 나올 것이고, 정지가 들어가면 사실 서운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안 좋다라는 건 대부분 시세가 끝을 바라볼 수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정지가 먹는 요건 같은 경우는 이틀간 40% 정도 상승할 시 정지를 먹게 되는데, 이 희대의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정지가 먹는 케이스인 종목들을 딱 두 개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로 같이 최근에 광반도체로 엄청나게 상승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바로 정지가 들어가 버리고 하루 거래 정지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고점 만들고 밀려 내려왔는데, 이 정지가 먹고 나온 이 그 그림에서는 결국에 다시 정지 쪽까지 지금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가를 만들고 급하게 밀리는, 이것도 이 고가 구간이 10,000원대부터 지금 6,0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40% 정도 하락하게 나올 수 있겠고, 이 부분까지는 굉장히 양호하다. 근데 대한광통시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걸 참고해 볼 때, 두 번째로는 페니트리움 바이오. 페니트리움 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일상으로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 역시 정지를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고점에서 흔들기를 이틀하더니 급하게 하한가 두 방을 밀어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페니트리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급한 부분에서 하락폭이 더 컸었다라도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만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살펴본다면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건 종목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종목이고, 로봇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적에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정지를 먹고 나서 갭상승 나오고 급하게 밀려버리는, 보통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정지의 흐름이다. 정지를 먹고 나면은 보통 시간의 갭이 크게 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 부분에서 매매가 할 수 있는 이 정지 매매법이 있을 만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광통신으로 접목시켜서 본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서 정지까지 들어가는 이 케이스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 구간에서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이 경고 세력 형님들의 의도와 매매 패턴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이라고 해서 봤을 때, 그동안은 우리가 파동 목표가를 구했을 때 18,000원, 17,000원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근데 그 구간을 넘어서 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승 파동이 보였던 만큼 2차 목표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파동 목표가에서는 지금 이게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구간이 지금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먼저 가져온 부분인데, 아래쪽에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고가를 만들고 눌림을 한번 줬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를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고점을 만들어내서 13,000원 돌파되고 1차 목표가 구간에 와 있다. 2차적으로 봤을 때 이 추가적인 고점 구간을 생각해 볼다면 21,000원대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1차 목표가 하단으로 밀리면서 13,000원대까지 밀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정지 케이스로 가는 건데, 만약에 밀린다라면 13,000원대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이 13,000원이라는 가격이 또 유지선의 이 가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간 분이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대에 중요하지만 이 상승의 넥라인으로 봤을 때는 16,50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밀리더라도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설정해 둔다면 이게 트레이링 스탑 가격이 될 것이고, 이 가격은 16,500원 정도로 책정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점에서 결국 공부를 하는 게 최고점에서 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상승 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정지 케이스로 갔을 때, 이 정지 케이스가 본다면 정지 케이스로 갈 수 있는 고점 부분, 즉 40%가 이틀 동안 올라가지 않는 이런 폼을 가지게 된다면,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밀리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 있죠.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반전이 나올 때 이 고가 18,340원을 넘어가게 되는 구간이 된다면, 많이 밀렸다가 양봉 하나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이틀 동안 40%가 올라오면서 고가가 10원만 올라가도 이 부분에서는 또 정지가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일단 대한광통신 우리가 상승 폼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7,000원 수준에 있는 종목이 40%를 오르면 얼마예요? 2,800원이죠. 그러면 얼마? 9,800원 이상 올라가면 정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9,530원 이하면은 경고가 풀려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구간대부터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경고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폼이 되는 거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유지선이 정말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밀린다면 정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매수를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광통신이 만약 경고에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급하게 밀리면서 이 유지선까지 밀려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경고가 된다면 정지 예고가 들어가는 부분들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고가와 이틀 동안 4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또 상승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정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상승 폼도 월요일 날 우리가 나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 대한광통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도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최고점에서 팔자라는 이 목표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해 두시고, 구독자분들은 받고 계신데 대한광통신 이 매수와 또 매도의 타점들 아직 안 받고 계시거나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한광통신을 추가적인 홀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가격했던 이 트레일링 스탑 가격도 16,500원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파동 목표가가 좀 전에 이 구간을 잡았던 기준선과 목표가에 넘어가는 구간인 만큼 2차 목표가 구간도 일단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산술적인 지표만으로는 대한광통신을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거나 쪽으로 실시간 시세를 못 보시는 분들,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타점 신청하셔가지고 도움받아 보시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유지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시골에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홀딩하고 있는지 그 매매 기법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전세 역전 매매 기법 예시와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공부까지 시켜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